이사무소. 우리 이승학 총장님. 네. 우리 이승학 총장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이 총장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제주 4.3 사태가 지금 역사적으로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최근엔 국회에서 무슨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이 지금 폭거를 자행을 해서 이 남로당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그런 반란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한거 봉기 이런 걸로 변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계속 지금 나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4.3 사태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이 정권, 이 좌경 정권이 나아가고 있는 이런 행로와 관련해서 또 진상을 좀 밝히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저 뒤에 바로 보이는 흑백 사진은 1947년 1월 12일 결성된 제주읍 좌익계 조선민주청년동맹단체 사진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박헌영, 김일성 등을 명예이장으로 추대하였고, 후에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으로 개편되어 1948년 4월 3일 이후 4.3 사건 무장폭동 이후에는 자위대, 인민유격대에도 일부 가담하거나 또는 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주에서 남조선 노동당이 이칠 폭동 지령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상정한 유엔 총회 결의는 1947년 11월 4일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에서 동시에 인구 비례에 따라 보통선거와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하여 독립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었고,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이 거부로 유엔은 1948년 2월 26일 선거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이 독립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의하였습니다. 남한 단독 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로당은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이른바 27구국 투쟁이었습니다. 남로당은 이때 국외항이 투쟁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입니다. 1948년 1월 22일 새벽 3시에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렸던 남로당원들이 불법 회의장을 급습한 경찰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시작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폭동 지령문을 압수하게 됩니다. 회의 참석자 중 100명을 검거하였으며 당일 정오까지 63명을 추가 검거하면서 등사기와 다량의 문서들을 압수하였습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부터 대규모 세력 확장을 하면서도 당원들을 비밀히 관리했습니다. 1947년 12월 하술 경찰은 남로당원으로 파악한 중문면 강정리, 김석천을 체포하여 끈질긴 회유 끝에 연락책은 도당 조직부 김생민이고 아지트는 조천면 신촌리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생민은 생포당하여 김영배 경찰청장이 직접 회유하자 전향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 및 주요 인사 명단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장인 안세훈은 연맹자들이 구출 방법으로 시위, 석방 공작, 경찰서 공격 등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1월 16일 밤에 북제주 애월면 애월리에서 당 간부들과 지역 대표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체포된 남로당 세포책을 통하여 비밀회의 정보를 얻은 경찰은
애월리를 출동하여 회의장을 덮쳐서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안세훈, 조몽구, 김달삼 등이 거물급들과 115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연행 도중 4.3 폭동이 반란의 핵심인 김달삼과 조몽구는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제주도 남로당 조직을 전면적으로 노출시킨 이 검거 선풍이 사후 처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폭동 음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한 데다 1948년 3월에 이르자 50선거를 앞둔 미 군정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령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남로당 거물급 인사들도 4.3 발발 이전에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제주에서 2.7 폭동이 육지보다도 비교적 조용했던 것은 1월 22일과 26일 등 폭동을 위한 비밀회의 현장을 경찰이 2차례나 급습하여 남로당 핵심 당원 222명을 구속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불온비라, 살포, 지서 습격 등 제주의 2.7 폭동은 2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주요 사건으로는 사계리 경찰관 린치 사건과 저지지서 습격, 고산지서 발포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사계리 경찰관 린치 사건은 1948년 2월 9일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소위 279 투쟁으로 전날 성산포에서 벌어진 시위 영향으로 안덕면 사계리 청년들은 이날 향사에 모여 남한만이 단독정부 수립 선거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가가호 방문을 아침부터 일찍 하고 있었던 중 안덕지서 주임과 순경 2명이 사계리 민가 송중마을 술집에서 지샌 것을 알고 9시경에 급습하여 경찰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향사로 끌고 가서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향사에서 린치는 여러 시간 지속되었다가 한 주민이 신고로 안덕지사에서 비상 출동을 하게 되었고 마침 제주경찰학교 생도들이 졸업 여행차 안덕을 지나 중문으로 향하고 있던 차 연락을 받고 경찰 트럭 2대가 마을 어구에 나타나자 마을 청년들은 문매를 맞아 녹초가 된 경찰 2명을 향사에서 300m가량 떨어진 밭에 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2월 9일 한림면 저지지서가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청년들에게 이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4개 마을 청년 150명가량이 지서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관은 주임을 비롯해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주임은 이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 부하 직원들에게 총기를 숨기고 일시 몸을 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서는 불을 끈 채 굳게 잠겨 있었는데 청년들은 지서를 향하여 계속 고함을 질러도 반응이 없자 돌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들이 왕창 부서졌으며 저지 지서에는 다음 날부터 시위자 검거에 나서 주모자 20명을 체포하고 그중 일부를 본소로 송치하였습니다. 고산지서 발포 사건은 역시 와시아 시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2월 10일 음력 설날인 이날 한림면 고산이 청년들은 새벽녘부터 마을을 누비며 한나절을 보낸 청년들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 지서 앞에 몰려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주임 경찰관은 시위대를 향하여 해산하라, 그러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경고했으나 시위 청년 군중들은 마음대로 하라, 발포할 때면 쏴라 면서 버티었습니다. 몇 차례 옥신각신 입지름으로 버리다가 일부 군중이 지서 안으로 들어올 기미를 보자 경찰이 발포하였습니다. 이 발포로 시위 군중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혔습니다. 이 한 발이 발포로 군중들은 흩어졌고 나중에 시위 주무자 1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2월 폭동은 핵심 요원들이 피검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준비 과정에서의 조직이 노출과 상급 당부의 지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도당 지도부로 하여금
경찰과의 무력 투쟁의 길을 더 나아가게 하는 불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 27 폭동 사건을 일으키고 그 후 남로당 제주도당은 중앙당에서 선전부장 강문석, 군사부장 이중업, 군사뿌락치 이재복과 남로당 전남도당에서 조창구, 이창욱 등 오르구가 파견되어 1948년 2월 25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이른바 구국투쟁위원회라는 것으로 개편하고 위원장의 강규찬, 군사부장의 김달삼을 선임하라게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 달 뒤에 제주 현대사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 제주 4.3 사건이 전초전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학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좌익 공산 계열의 이 난동과 회방 공작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이 48년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건국 그 공간에 있었던 이 4.3 사태를 바라보면은, 이 진상을 바라보면 오늘날 이 문재인과 이러한 그 친공 좌익 세력들의 궁극적인 그 대한민국 뒤엎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그 관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4.3 사건이라고 그러면 흘러간 옛날 사건이라고 돼서 이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 몰각적인 이러한 자세를 취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럴수록 4.3 사태를 저들이 이 좌익 세력이 미화시키고 이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의 이 좌파 정권의 그 실상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심동보 제동님, 또 우리 김성진 교수님, 최정위원장님, 또 주옥순 위원장님, 주옥순 대표님, 또 우리 나지원 총장님, 또 우리 이승학 총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래 주제는 문재인의 이런 그 출당 내지는 민주당의 분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이 민주당이 선거 열세에 몰리게 되면은 그런 사태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가능성을 점쳐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론은 우리 애국 열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그것이 아니다. 저들은 현재 이러한 그 대한민국 좌경화, 체제 전복, 이 노선 선상에서 앞으로 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임할 것이 틀림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매우 이 대선의 날짜는 다가오지만은 매우 그 긴장된 그런 하루하루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애국 지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24차 우리 비대면 화상 국민 골기대회는 앞으로 한 주일 뒤에 27일 날 5월 27일 8시 밤 8시 변함없이 우리 열사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속행되겠습니다.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을 독점 내보내고 있는 우리 태극 FM 유튜브 방송 많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파도 많이 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오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국 열사님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우리가 함으로써 오늘 모든 순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